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회차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남아있는데 14번 문제 아동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4번의 아동기. 우리 시험에는 학령기보다는 아동기란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렇게 7세에서 12세로 표기가 되고요. 자, 전형적인 신체적 생리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성적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것은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때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안드로겐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드로겐은 남자 청소년입니다. 남성에게 있는 게 안드로겐,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개 동성 친구와의 집단놀이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체놀이다 그러면 아동기 때 하는 거지만 집단놀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동성 친구의 집단놀이는 그래서 3단계인 학령정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령정기를 우리가 유아기라고도 표기한다라고 했고요. 이건 3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팔다리가 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어요. 대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 팔다리가 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는 더 그게 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팔다리가 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 학령기 맞습니다. 운동기술이나 근육의 협응이나 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기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기술이나 근육의 협응 정교화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여자 아동을 비교했을 때, 자, 여자들이 먼저 조숙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자 아동이 다소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틀렸죠? 여기 5번은 남자 아동이 다소 앞서간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고 14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달 단계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 지문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유아기, 학령정기 3에서 6세, 그러면 3단계에 해당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때는 불완전한 분류 능력, 자아 중심성의 경향, 사고적인 측면에서의 비가역성을 보인다. 이게 바로 이제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건데 전조작기의 나이가 2세에서 7세 미만이거든요. 따라서 3에서 6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피아제 도덕성 이론에 의하면 자율적 도덕기,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 의하면 전인습 수준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 자율적 도덕기,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에서 자율적 도덕으로 넘어가는 이 나이를 9살에서 10살로 봤습니다. 따라서 9살, 10살 이전에는 타율이고 9살, 10살 이후는 자율이 되는데 지금 3에서 6세니까 당연히 타율적 도덕기여야 됩니다. 타율적 도덕기, 사실적 도덕기라고 쓰죠. 오답 노트는 이 파란색 자리에 사실적 도덕기, 타율적 도덕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답 노트는 끝납니다. 자, 콜버그의 전인습 수준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전인습하고 인습의 그 나이 경계가 또 9살에서 10살이거든요. 그래서 전인습 수준은 맞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의 발달 수준이 낮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 중심성의 경향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이때 이제 3단계 때 이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자아 개념에 자신의 성을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등의 여러 가지 기제를 갖게 되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능숙하게 숨길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이나 또는 부모 엄마 아빠에게 좀 더 이전보다는 능숙하게 숨기는 시기가 바로 이 3에서 6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덕성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도 별표. 우리 시험에 이 3단계는 유아기로 잘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 유아기 3에서 6세 이 문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16번 문제도 별표. 에릭슨이 나왔어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기초에 볼 때 청소년기를 뭐라겠죠? 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청소년기의 문제인데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왜 청소년기 때 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냐? 첫 번째, 내적인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내적이라고 했으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 심리적인 어떤 충동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나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맞서기 위해서는 정체감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죠. 청소년기 때. 그래서 자신의 미래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주변인의 특성이 있어요. 청소년기는. 그래서 주변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이러한 주변인의 특성 때문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로나 중요한 과업에 대해서 그렇죠. 진로 특히 여기에 대해서 자기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정체감 형성이란 게 중요하죠. 정체감이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성과 진실한 관계를 희망하고 성 역할의 고착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성 역할의 고착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 역할의 정체성이란 것도 중요하게 되죠. 성 역할의 정체성도 형성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에릭슨의 청소년기거든요. 따라서 5번 지문은 상관없는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이유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16번의 해설을 보시면 제가 박스 처리해서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니 제가 별표를 쳐놨고 해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16번 문제는 청소년 상담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체감 형성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청소년기가 나왔고요. 인지, 지적 발달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인지적인 부분이 나왔으니 피아제가 좀 생각이 나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기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까? 네. 논리적인 원리가 더 중요할까요? 자신의 지각이나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논리적인 원리가 중요하겠죠. 이미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논리적인 원리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지각과 경험보다 논리적인 원리에 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된 변인을 다룰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발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죠? 연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연역적 사고라고 하고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조합적 사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여기 위에서 추상적 사고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기인 바로 형식적 조작기 때 이루어지는 사고라고 합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청년기의 문제입니다. 자, 청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청년기의 발달 과업 하면은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직업 선택과 결혼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아갑니까? 네.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합니까? 네. 결혼 생각해 보면 돼요. 결혼과 부모 역할을 준비합니까? 네. 사회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룹니까? 네. 발달 과업이죠. 사회적으로라는 뜻은 뭐냐? 즉 우리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결혼에서의 부부관계, 그런 것들이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하비거스트가 이야기한 노년기 발달 과업입니다. 이거는 노년기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은퇴 후 이런 걸 좀 넣으면 쉽다 그랬어요. 은퇴한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의 답은 5번이 답이고요. 이 18번에 5번에 은퇴 후라는 말은 시험에서 안 써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은퇴 후란 말을 써드린 거고 시험에서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노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8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중년기 문제. 중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년기 하면은 시험 문제 꼭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그때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좀 중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납니까? 네.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까? 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까? 네. 질병에 취약해집니까? 네. 자, 이게 다 하나하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라고 쭉 엮어드린 겁니다. 다 맞고요. 자, 결혼, 이혼, 결혼 외의 관계, 외도라고 하죠. 직업의 전환, 사고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까? 네. 자살 시도의 위험까지 존재합니까? 네. 자, 중년기 때는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단기적 기억 능력이 있고 장기적 기억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약합니까? 단기죠. 단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약화되기 시작하지만 장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장년기가 중년기와 동의어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단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 대목 알아놓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장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리을 들어갑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속도와 민첩성을 요구하는 검사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습니까? 네, 그렇고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집니까? 네, 그렇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최고조가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조가 됩니다. 중년기 때.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이 탈락이어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중년기에 이런 신체적인 측면, 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노년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노년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이론이 나왔습니다. 노인 이론에서 역동 이론, 즉 성공적 노화 이론이 있는데요. 발테스의 이론이죠. 이것은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중간 이론의 성격이 있는 것이 역동이론입니다. 이건 노인이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년기 단기 기억의 감퇴가 나왔습니다. 단기 기억은 감퇴가 되는데요. 새로 접하는 정보를 처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감퇴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접하는 정보니까요. 맞습니다. 자, 지능의 변화에서 노인의 결정성 지능이 있고 유동성 지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유동성 지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결정성 지능이라 했어요. 따라서 감퇴되는 것은 유동성 지능이 감퇴가 되네요. 그렇죠? 노년기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비해 큰 폭으로 감퇴한다. 감퇴하는 것은 바로 유동성 지능이 감퇴하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탈락입니다. 자, 단기 기억의 감퇴는 의미 과제보다 기계적 과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퇴의 개념인데요. 의미 과제는 이해하는 것이고 기계적 과제는 암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많이 힘들까요? 네, 당연히 암기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의미 과제보다 기계적 과제에서 이 감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노년기 지능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먼 기억을 잘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까운 기억과 먼 기억이라고 하죠. 가까운 기억과 먼 기억, 어떤 걸 잘한다? 먼 기억을 더 잘합니다. 더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답은 3번이 답이고요. 20번 문제 체킹. 20번 문제는 노년기의 인지에 대해서 4가지의 지문이 쭉 깔렸고 1번은 노인이론의 지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 21번 들어갑니다. 자, 21번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친밀성 대 고립감이 나왔습니다. 친밀성 대 고립감은 청년기가 됩니다. 자, 주도성 대 죄의식이 있습니다. 주도성 대 죄의식은 주죄, 네, 학령, 전기가 됩니다. 3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입니다. 자, 이것을 청소년기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입니다. 이것은 중년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은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동기를 학령기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타이틀을 보고 지금 기를 나눠줬는데요. 자, 타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활동한답니다. 이게 이제 주도성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목표를 설정해 나가요. 이걸 우리가 주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솔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체감이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기술 이러한 것들을 전수해주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죠. 생산적 활동. 즉 다음 세대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중년기 맞습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한답니다.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대요. 스스로 하는 거죠. 통제한대요. 스스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자율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이라는데 자율성 대 수치심으로 가야 돼요. X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율성 대 수치심은 2단계죠. 2단계 유학이라고 쓰겠습니다. 유학인 2단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자, 우리가 에릭슨의 심불, 자수, 주제, 근열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4단계까지 암기하는 방법. 그걸 좀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고 답은 5번이 됩니다. 21번 문제 별표. 자,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사회환경체계에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모형 또는 생태학적 체계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브롬펜 브레너는 5체계를 이야기했죠. 보겠습니다. 거시체계, 외적체계, 외부체계, 시간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모두 맞게 세팅됐습니다. 자, 내부체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거시체계입니다. 각 문화권의 특유, 가치, 태도, 신념, 이데올로기 등 중간체계와 외부체계를 포괄하는 거 맞습니까? 네. 중간체계를 포함하고 있고 외부체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거시체계고요. 거시체계는 가치나 태도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이념이라고 하죠. 이념. 자,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거시체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체계입니다.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소속되어 있지 않는 생태환경, 이것을 외부체계라고 합니다.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심리학적 변화와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시간체계라고 합니다. 이 시간체계도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놓으십시오. 시간에 걸쳐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시간체계라고 합니다. 미시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 아동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를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미시체계를 동의어로 소속체계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간체계입니다.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뭐라고요? 미시체계라 했죠. 거시체계 맥락들 간의 상호관계가 아니라 미시체계 맥락들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망을 말하는 거예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망을 우리는 바로 중간체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중간체계 개념이었습니다. 22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2번은 브롬펜 브레너의 5가지 체계의 개념을 쭉 깔아드렸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환경 체계의 특성은 뭐냐? 23번 문제 별표. 항상성, 안정상태, 평형상태, 엔트로피, 역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항상성은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 하고, 안정상태는 안개, 개방체계상에서 어떠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안정상태,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평형상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상태와 다른 개념으로서 폐쇄체계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폐쇄체계상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평형상태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피, 역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개, 역. 자, 역엔트로피는 뭐예요? 개방체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방체계상 체계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폐쇄체계상에서 체계가 쇠퇴, 소멸하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자, 정리해드렸고요.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반복하면서 지내옵니다. 심각한 갈등을 반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치료한 동안 잠시 덮어두고 자녀가 완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힌트. 예전과 같이 갈등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예전부터 반복되어지는 경향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중간에 잠깐 뭐예요? 덮어둔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역동적 균형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베리의 문화 적응 전략 2차원 모델의 개념 중에서 통합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자, 베리의 문화 적응 전략 2차원 모델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가지의 개념이 나온다. 첫 번째가 통합, 두 번째가 동화, 세 번째가 분리, 네 번째가 주변화입니다.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한 게 이거 동하다 이 말이죠. 동하다. 자, 베리의 문화 적응 전략 2차원 모델에서 나오는 개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합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새롭게 속한 주류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고유한 문화 정체성에 베트남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속한 주류 문화를 한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 여성이 바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체성 문화 유지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것을 동화되어 산다. 그래서 동화라고 개념을 잡으려 했죠.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주류 사회와 친밀한 상호작용은 거부합니다. 베트남 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문화에는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도 하고 동시에 주류 사회에 대한 관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정체성, 문화 정체성의 유지도 하고 있고 한국의 주류 문화의 이러한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통합입니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도 부정하고 주류 사회의 상호작용도 거부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네요. 이걸 뭐라 한다? 주변화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개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1번 지문 동화가 자주 나왔다라고 했고 통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개인이 접하는 문화의 다양한 여러 수준의 경험을 말한다. 자, 우리는 문화의 다양한 수준을 경험하나요? 네, 이것을 우리가 문화층이라고 합니다. 문화층이라고 해요. 이 층자가 바로 여러 수준, 다양한 여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수준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여러 문화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 체킹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3번이 답이고요. 5번,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문화 마찰, 문화 변형, 문화 지체, 문화 상대주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서 문화 문제를 내봤습니다. 문화 마찰과 문화 변형,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문화 변형은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문화 마찰, 마찰이 힌트가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했습니다. 역사나 전통 따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사고나 행동에 갈등이 발생하면 마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마찰이란 단어는 갈등과 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문화 변형입니다.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문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정신 문화, 비물질 문화가 더딘 현상을 말합니다.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비해 정신 문화의 속도는 더딘 현상이다. 이 정신 문화를 비물질 문화라고도 합니다. 비물질 문화라고도 하죠. 이것을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다른 문화가 자신에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걸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 문화가 있다. 중국의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자,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이론을 좀 더 잘 깊이 있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의 이론이 좀 약하신 분들은 개념 정리를 하는데 더 중점을 두셔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 영역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론을 순서대로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론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